자, 요즘 세계에서 최고로 오락가락 많이 하고 있는 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연준 의장이죠. 파월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8일입니다. 빅스텝 가능성 열고 최종금리 상향을 예고했어요. 시장은 급냉을 합니다. 빅스텝 가야 합니다. 빅스텝 가야 합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미 의회에서 뭐 발언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말을 한 뒤로 3일 뒤 SVB라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금 보호 안 되는 금액이 뭐 200조 원이다 하면서 시한폭탄 되나 하는 기사가 뜨는데, 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 기반을 둔 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뭐 예금을 맡겨놨다고 하는 뭐 40년 된 은행이 이제 뭐 파산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어떤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되는 그 미국의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약간 촉발된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시작되는데, 뭐 사진은 뭐 웃고 있지만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예금을 맡겨놓은 분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막 이제 막 지점을 방문해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돈을 막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지점에서 막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소위 말하는 뱅크런, 은행에서 돈을 빼내가는 게 일어나는데, 은행은 사실 모든 예금을 다 빼줄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 정지가 되죠. 빼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된 실리콘밸리 뱅크가 36시간, 뭐 어떤 곳은 44시간 만에 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범이 뭐냐 봤더니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면서 돈이 이제 뱅크런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막 돈을 빼버리는 거였죠. 이게 보니까 그 보험 스타트업을 뭐 운영하는 사람이 뭐 어디 뭐 어떤 뭐였죠? 행사,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다 이제 스타트업 어떤 뭐 기업가들이 모였겠죠.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뱅크가 이제 망한다, 뭐 위기가 있다라고 했더니 나 거기에 돈 맡겨놨는데 했던 그 CEO들이 막 돈을 막 뺐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몇십억 몇백억을 막 빼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자금들이 막 순식간에 막 빠져나가면서 예금이 나가고 나도 빼야지 했는데 나는 이미 묶여가지고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시간 만에 망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만 그랬냐?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저기만 망할까? 아니다. 내가 맡겨놓은 우리 은행도 망할 수도 있잖아 라고 불안감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뱅크런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이 어디였냐? 이 뉴욕에 기반을 둔 시그니처 뱅크가 바로 망합니다. 하루 만에 10조 원을 이제 빼내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현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시작되면서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뱅크런이 더 공포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 돈을 잃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모든 은행들이 사실 예금을 다 빼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모두가 다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 정부가 막 나서가지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 뱅크런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 불안한 은행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는 야, 이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 좀 불안한데 하면서 한 6개 정도를 신용등급을 막 하향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가뜩이나 불안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들이 막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곳에서는 뱅크런이 막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긴급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진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모두 다 예금 지급해주겠다. 그러니까 돈 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우리 정부가 다 지급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화를 하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돈을 빼내지 않으면서 은행 파산을 막을 거 아닙니까? 이게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미확인 정보, 어찌 보면 미공개 정보인데 지금 방송하는 지금 사실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주말이었죠. 엊그제 다음 주에 CPI 좋을 거라고 막 확신한다, 막 이런 식의 뭐 언급하면 안 되는 내용까지 막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어떻게든 분위기 좋게 너네들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면서 막 시장을 막 달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공포감이 엄청 컸었는지 이 미국 국채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9.11 테러 때 3일 동안 63bp 0.63포인트 0.63%가 빠졌는데,
이번엔 하루 동안 50bp 0.5%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하루 만에 급락한 미국 국채 금리 해가지고 원래 5% 조금 넘었었는데 4.5로 바로 급락해버립니다. 0.566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리만 브라더스처럼 그 은행이 망한 거 아닙니까? 미국 은행이 망하고 또 계속 연쇄해서 망해버리니까 야,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소한 금리 인상에는 제동이 걸리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좀 온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냐면은 미국이 1년 동안 지금 금리를 4% 이상 올렸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린 건데 이것 때문에 또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금리를 따라 올리다 보니까 막 남미에서는 막 금융위기 터지고 외환위기 터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따라 올리면서 지금 뭐 금융시장 뭐 자산시장 다 지금 막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더 올린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다 막 빅스텝 간다 막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금리 인상은 이제 제동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다른 데로 튑니다. 어디로 가냐면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지금 하루 만에 20%가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2만 불 정도 하던 게 지금 2만 4천 불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20%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거겠죠. 은행을 믿을 수 없다. 지금 은행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있는 돈들 빼가지고 코인으로 집어 넣어야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코인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전통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도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못 믿겠다. 은행 가봐야 안 되겠다. 금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금도 지금 이제 고점을 또 다시 또 갑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달러도 은행도 망할 것 같고 좀 뭐 안 되면 또 달러도 풀 것 같고 지금 은행 안 망하게 하려고 옛날처럼 다시 또 막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달러 값도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은행도 못 믿겠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데로 막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막 나오던 게 일주일 전인데 지금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 얘기가 지금 갑자기 높아졌어요. 동결 의견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를 보니까 금리 동결도 4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인상이 한 70% 정도였는데 이게 한 50%대로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동결이 낮았었는데 오히려 동결이 좀 약간 조금 높아지면서 지금 금리 동결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뭐 빅스텝도 얘기가 나오던 거에서 순식간에 바뀌고 있다. 또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 3월 금리 안 올릴 것 같다. SVB가 파산하면서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게 한술 더 뜨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노무라 증권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오히려 파산했기 때문에 0.25 인하한다고 지금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0.5 인상한다고 한 게 이제 엊그제인데 오히려 0.25를 내린다라는 거는 좀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노무라 증권에서는 요번에 22일 날 오히려 0.25 내릴 것이다 라고 뭐 크게 한번 베팅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요 SVB가 망한 게 사실 이 금리 인상발 은행 부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이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금은 국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근데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니까 기존의 국채를 사놓은 사람들은 국채 가격이 빠져요.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럼 가뜩이나 내가 가진 자산이 깎이는 거예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손실 나는데 이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특히나 실리콘밸리 뱅크는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놨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 투자자들인 주 예금주들인 그 스타트업들이 같이 힘들어졌겠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뭐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인출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팔아야 돼요. 주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돈 빼달라는데. 근데 가격이 하락된 걸 팔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국채를 안전하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해놨는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이자를 다 받고 원금도 받지만 중간에 돈 빼달라고 하는데 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떨이로 팔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죠? 국채를 매각했더니
봤더니 국채가 더 하락해. 그러니까 국채가 더 하락하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예금은 계속 빼가는데 국채는 또 하락해. 더 팔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채가 더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버티는데 만기 때까지 못 버티는 중소은행들 뭐 조금 작은 은행들 아니면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뭐 특수한 상황인 곳들은 그냥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돌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 뱅크런은 어디냐, 그 다음번 무너지는 곳은 어디냐, 그 아까 말한 신용등급 떨어지는 곳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그 타겟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하루 만에 지금 61%가 빠집니다. 미국은 뭐 하한가에 그 선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61%가 빠졌다는 거는 뭐 박살 나는 수준이 아니니까 주가가 그냥 61%가 빠져버리고,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도 보니까 뭐 47%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지 망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뭐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부가 지급 보증한다고 했으니까 뭐 막을 수 있지 않나? 뭐 지금 뭐 아주 지금 뭐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저희는 좀 다르고 저희는 괜찮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좀 안심하세요. 우리도 괜히 또 은행에서 돈 꺼내면 안 되잖아요. 뱅크런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세요 하면서 24시간 점검을 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뱅크런까지는 안 갈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 지급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힘든 한국은 금리도 못 올려서 동결을 했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기는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좋은 건가? 사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춘다면,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도 같이 막 올리고 있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좀 낮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좀 멈춰준다면 우리한테는 조금 낮겠죠. 특히 우리 채널은 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 데니까 부동산 하락세가 좀 완화될 거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금융위기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단기 급락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겠죠. 뭐 미국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당연히 단기 급락은 오겠지만 뭐 그 이후로는 2009년 금융위기처럼 우리나라가 잘 버티면 또 다시 또 반등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지면 답이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뭐 문제 없다라고 뭐 다들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막 터진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뭐 일반 서민들이 뭐 내부적인 정보를 알 방법은 없으니까 우선은 지금은 뭐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거의 종료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고 선택할 시기가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금리를 뭐 더 올린다, 아니다, 막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많았고, 올릴 거다, 아니다, 막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막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 미국에서도 예금 지급을 막 보증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일부 뭐 돈을 푼다는 얘기고, 그리고 혹시나 또 어디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뭐 대출 프로그램 같은 걸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좀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또 추가적인 또 위축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라서 미국도 금리 인상을 막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한국 국채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다 3.3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기준금리보다도 낮거든요. 한국 국채 수익률이. 그 말은 뭐냐? 시장에서는 한국 금리를 낮출 거라고 지금 모두 다 예측한다는 것이고, 미국 금리는 더합니다. 미국은 지금 4.75가 기준금리인데 2년물이 지금 4입니다. 4. 그리고 3년물도 3.8, 3.6, 3.6 이 정도인 거 보면은 한 1%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미국 금리는 이제 조만간 낮아질 것이다라는 거가 시장의 예상이라는 걸 봤을 때, 올려도 뭐 조금 올라갔다가 조만간 내려가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시장의 반응이라고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뭐 금리 인상 이걸 하더라도 얼마나 하겠는가라고 선택에 좀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죠. 뭐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거의 근 2년째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을 지금 믿어도 되는지
이분이 지금 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원래 23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물가 인상 일시적이다. 24년도에 금리 올릴까 말까 한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번 주에 빅스텝 한다고 하던 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경제 막 너무 튼튼하다 하던 분인데 이분 말을 지금 계속 지금 믿고 갈 수도 없고 이분을 안 믿고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다가 진짜 최악은 물가도 못 잡고 뭐 금리는 동결로 가다가 막 인하하고 막 이러는 상황으로 가면은 인플레를 용인한다는 건데 뭐 그거는 진짜 최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가는데 금리 낮추면은 진짜 막 실물 자산들 막 뛰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겁나면 뭘 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지금 뭐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내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겁나는데 뭘 할 필요는 없겠죠. 내 것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편하니까. 사실 뭐 지금 이미 많이 빠진 곳들도 있고 빠지기 시작한 곳들도 있고 빠지고 반등한 곳들도 있고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뭐 다 오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은 내가 뭘 사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서 더 빠져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샀다가 반등할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더 빠져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샀는데 이자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겁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지금 정도의 금리가 상단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버티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라면 똑같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편하다. 항상 요게 내 거여야만 해라고 생각하면 무리하는 거고 내게 아닌가 보다 하면은 무리하지 않는 게 사람 심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못 버티겠으면 안 하는 거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금리 뭐 3.8? 4? 이 정도? 그럼 해볼만 하겠는데? 금리 이게 상단? 그럼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많이 빠진 곳들은 한번 해볼만도 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어쨌든 금리가 상단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근거들이 많아진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